잘 지내셨죠? 네네. 지난 브이로그 때 학부모님들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5개월이 지났더라고요. 브이로그 때랑 동일하거나 달라진 점이 있는지. 생활 전반적인 루틴은 되게 동일한 것 같고요. 클라이밍도 벌써 한지 1년이 돼서 꾸준히 운동도 이어오고 있고, 달라진 점은 이제 주말에도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 원래는 약간 비정기적으로 일을 했었고, 주말은 보통 자기관리 위주로, 지금은 계속 일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 머리색도 달라졌고, 그때는 좀 야행성으로 한 4, 5시 새벽까지 일을 많이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가려면 아침형 인간으로서의 생활 습관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고 느껴서 캠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침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도에 새해 목표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어느 순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체의 목표와 제 목표가 많이 비슷해진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퍼플랭의 어떤 공간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수업 내에 콘텐츠 변화 등 여러 가지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도 실행하는 중에 있어요. 요즘 또 3월 신학기잖아요. 맞아요. 다른 학원들은 학교 앞에서 홍보물을 막 열심히 나눠준다거나 저희는 안 해도 괜찮을까요? 매해 저희는 3월 달에 새로 홍보라든지 진행하지 않았는데, 저희 감사하게도 3월에 오픈하는 모든 반들이 다 마감이 되기도 했고, 일단 사업 시작할 때부터 마케팅 관련해서 롤모델로 잡았던 게 코스트코인데요. 차라리 마케팅 비용에 들 거를 오히려 콘텐츠 개발이나 아니면 수업의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쓰자라는 게 항상 거시적인 목표였고, 저희는 올해에도 과감하게 내실에 더 집중을 하는 걸로 마음을 먹어서 이번 달에 또 새해가 되면서 새로 영어 교재들이 나오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워낙 많잖아요. 4월이 되면서 좀 더 아이들의 어떤 학습 성취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소식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위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앱이라든지 3월에 저희 1분기 학부모님 면담이 있기도 하고 퍼플랜 멤버들의 변화들도 좀 있어서 여러 가지 미팅을 하느라 좀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제일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희의 목표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20년의 공부를 5년으로 줄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액션 플랜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뚜렷한 저희 레벨들이 있다 보니까 스텝이 챕터 3, 10개의 레벨을 마스터하면 영어를 졸업시키는 목표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한 번에 이걸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이 필요하다는 걸 좀 절실히 느꼈고, 그래야 1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아이들의 독해력이나 이해력 수준에 따라서 어쨌든 완성도의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의 신뢰도 좀 더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발전을 시키는 것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퍼플랭에서 진행하는 모든 정보에 사용자들이 3번의 클릭 안에 원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목표로 가다 보니까 그런 홈페이지든 웹 개발이든 앱이든 이런 기술 개발 쪽에도 요새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저희 학생들 중에 작년에 미리 살짝 들은 친구들은 저희 그 게임 앱이 언제 나오냐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저희 학원의 특색 중에 하나가 아무나 선생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중 그것도 되게 크거든요. 그 특색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더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제작하는 데도 시간을 들이고 있고, 선생님들을 트레이닝하는 것 또한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위주로 했을 때는 학습 자체가 교육으로 인식이 되도록 해야 좀 더 재밌고 직관적이고 학습적으로 퀄리티도 있는 수업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툴도 있는데 그것도 이 중에 일부인 것 같고요.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즉각적인 학습적인 동기부여 툴들이나 이런 변화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패드학습이 유행이고 네. 단어 시험도 온라인으로 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교육이 모든 산업 분야 중에서 제일 발전이나 변화가 늦은 산업 분야예요.
교육을 이끌어가는 모든 주요 층이 대체로 기성세대분들이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도기인 만큼 굉장히 실험적인 도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패드학습이라고. 근데 저도 궁극적으로 교육은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패드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학습에 있어서 정말 서포트할 수 있는 보조도구 정도로만 AI를 활용할 계획이고 예를 들자면 아이들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AI를 활용해서 만든다던가 정도지 앞으로 그래도 꽤 오랫동안 수업은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또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교육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린 나이대에 이쪽으로 전향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저희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5년의 계획을 세우고 결국 가볍지 않게 시작을 했었고 당연히 시작할 때도 이 사업의 시장 가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출산율이 줄어들수록 더 잘 키우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률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전망이 많다고 보았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그러니까 국력이 많이 낮아진다는 뜻인데 국가가 어려워질수록 결국에는 교육이 국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IMF나 여러 가지 국가 위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브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건 분명했고 제가 이번에 실리콘밸리 컨퍼런스를 갔을 때 그때가 사실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회의가 조금 들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나 경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가치도 낮게 보는 부분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있었던 찰나에 그 컨퍼런스에 가서 저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실리콘밸리를 한국으로 불러와야 된다. 외화를 벌어와야 된다. 우리나라가 IMF도 다 이겨냈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청년층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선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쉽게 망하지 않겠구나 라는 좀 희망이 많이 생겼고 그 이후로 또 다시 불타오르면서 막 열정을 낼 수 있었던 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불안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교육 사업에서 저희랑 경쟁 업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고 실제로도 많이 들어본 질문인데 저는 없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되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유일하게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제 나만 이기면 된다. 를 생각하시는 게 막 예를 들어 학원 오픈하거나 하면 주변에 막 상권도 분석하고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사실 저희는 그런 게 정말 하나도 없었고 뷰가 좋은 곳 뷰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학원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고 제가 목표한 것을 잘 구현하기만 해도 거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들을 수 있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버전의 저 혹은 최선 버전의 퍼플랭이 일단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업체들을 생각을 하자라고 다만 예를 들어 어떤 업체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너무 좋다 그럼 저희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학원이 네. 워낙 재미지로 유명하잖아요. 너무 놀기만 한다는 의견이 맞아요. 많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는 질문이고 실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단순히 재밌게 놀이식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좀 가볍게 오세요.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그때 유튜브 조금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서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이상의 뭐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의 지금 현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원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1년 안에 99%가 망해요. 근데 저희는 1년을 넘었고 3년차가 됐고 살아남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반에 저희는 재밌는 곳으로 소문까지 났잖아요. 재미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실력도 많이 올라가고 저희가 내세우는 뚜렷한 목표가 있잖아요. 20년의 학습 기간을 5년으로 줄여드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대부분 안 믿으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실제로 퍼플랭으로 영어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졸업한 아이들의 평균 연수를 따져보면 통계적으로 3.5년이거든요.
제가 최대 5년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마다의 문해력, 이해력, 속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 차이도 있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더 낮아요. 근데 그러면 더 안 믿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증명해드리고 보여드려야 할 부분인데 저희는 마케팅적으로 블러핑 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속도가 조금 느린 거라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증명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교육이 맞다라는 것을 그냥 결과적으로 보여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남은 한 해 각오가 있으시다면? 제가 매번 안내문을 쓸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노력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퍼플랜이 되겠다. 저도 생각해보니 제가 어떤 좋아하는 브랜드는 많이 바뀌는 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일관된 거를 원하는 변화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퍼플랜의 색깔과 퍼플랜의 특색은 계속 유지를 하되 좋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취하고 나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버리겠다라는 그런 변화의 속도를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더 나은 퍼플랜이 되기 위한 그 대전제는 항상 동일하고요. 그 대전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일 빨리 움직이는 그런 자세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실패라는 거는 좀 포기할 때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나아가는 퍼플랜이